자, 안녕하십니까.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. 오늘은 영혼이 사진을 찍어간다라는 좀 특이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 좀 이어지는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. 지난번에 제가 그 영혼에게 돈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사실 별 기대 없이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너무 좀 기쁜 마음을 좀 들고 있는 영상인데요. 일단은 그 영상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그 영상에서 핵심은 이거였죠. 우리의 영혼이 죽을 때 돈은 못 가져가도 우리가 살면서 했던 경험들은 다 가져간다.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최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모든 장면들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장면은 사진을 찍듯이 찍어서 가져가는 것 같다.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. 그 전에 이야기에 앞서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 전에 그 원티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어떤 영화였냐면 특별한 그 연습을 한 에이전트들은 뭔가 이렇게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 총을 휘어가게 쏘는 이런 발상의 영화입니다. 근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에이전트를 선발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. 뭐냐면 저 앞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 파리가 날아다닙니다. 그 파리를 총으로 쏘는데 총을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날개만 쏘라는 겁니다. 쓰레기통에 있는 파리에 날개만 쏘라고. 말도 안 되는 요구죠. 그런데 그 요구를 할 때 뒷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안 그러면 널 죽일 거야. 이러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어서 쏘게 하는데 그때 그 영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죠.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쓰레기통을 보는데 갑자기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쓰레기통이 확 커지고 파리가 이만하게 보이면서 그리고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총이 한 발 슬로우 모션 날라가 날개나 또 날라보내고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. 근데 실제는 갑자기 총을 빵빵빵빵 쏘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말이에요. 물론 이것들이 굉장히 영화적이고 상상력을 발동한 약간 가상의 허구 얘기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현실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실제로 이런 비슷한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블링크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이 책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. 2005년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미국에 있는 경찰들이 뭐 무고한 흑인들을 뭐 이렇게 죽였다, 뭐 사살했다,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경찰들이 극심한 추격전이나 이런 상태에서 이런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5인 사격을 하는 이런 사고들, 총기 사격들을 이렇게 조사를 한 사례들입니다. 그런데 그런 경찰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 어떤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인질을 피해서 그 범인만 쏴야 되는데 그게 오죽 쉽겠습니까? 그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총을 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배경이 다 사라지고 그 범인의 얼굴만 남고 갑자기 클로즈업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총을 쏘는데 총 한 발이 날아가서 범인의 눈을 맞추고 관통하고 잠시 후 그 두 번째 총알이 그 범인의 눈 밑을 맞춰서 하는 이런 장면들이 오롯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. 말도 안 되죠?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은 경찰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. 갑자기 시야가 동굴처럼 좁아지면서 슬로우 모션이 되고 그 다음에 소리도 늘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오로지 그 순간 그 상태에 고도로 집중되는 이런 경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면 보통 대부분 고도의 그 압박감을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입니다. 심장 박동수가 막 170 이상 올라가고 추격전을 했으면 막 얼마나 흥분했겠어요. 이런 고도 흥분 상태. 이렇게 갑자기 시야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.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 퀀터스 항공의 그 기적인가? 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던 게 있어요. 뭐냐면 뭔가 사람이 고도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아주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에만 반응을 하게 돼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,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. 우리의 집중력이 생각보다 이렇게 고도로 모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 상상 이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.
뭐 사실 이런 것들은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,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첫눈에 반한 여학생이 있는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슬로우 모션을 지나가면서 머리가 휘날리는 이런 느낌들, 이런 경험들이 우리는 실제로 가능한 경험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상태는 뭔가 극도로 흥분이 되거나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서 이럴 때 아주 고도로 집중이 되는 거죠. 이때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이런 상태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고도로 모든 필요 없는 자극들을 차단해버리고 딱 그 상태만 집중시키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생존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집중력을 이렇게 생각보다 고도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,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집중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만약에 어떤 앞에 있는 손이든 물건이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 거를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아무 변화 없이 이 손을 아주 뚫어져라 볼 수도 있습니다. 모든 것들을 나의 오감을 동원해서 이 손을 아주 뚫어져라 관찰할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무심코 편하게 볼 수도 있고. 자, 이게 뭘까요? 이렇게 우리는 집중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의 주의력을 한 곳에 모을 수도 있고 흩어놓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손은 앞에 있지만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뭐 숙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과거에 뭐 안 좋았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, 이렇게 내 눈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일을 벌일 수도 있잖아요. 이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,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영혼이 사진을 찍어가는 것 같다.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은유적인 표현이죠. 전생 체면도 10년 넘게 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최년 상담을 하면서 과거의 어린 시절 몰랐던 잊었던 사실들을 떠올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응어리를 해소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제가 느끼는 거지만 특히 이제 전생 체험할 때 많이 그래요. 뭔가 반복적으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. 보통은 전생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떠오르는 장면이 그래요.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생에 들어갔는데 내가 갑옷을 입고 뭐 이런 장면이라든가, 아니면 뭐 아주 한적한 바닷가에 농사를 짓는 장면이라든가, 뭐 처음에는 이게 왜 떠오르지?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, 또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그 장면이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하면서 그 순간에 무언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, 그런 반복적으로 자꾸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. 바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순간에는 딱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, 뭐 잠깐 동영상을 찍듯이 그 순간을 특별하게 기억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, 어떤 순간을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잘 사진을 찍어갈까요? 바로 그 순간이 너무나 인상적인 느낌이 들었을 때, 너무나 인상적이었을 때 그런 사진을 찍듯이 그 장면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.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, 너무나 행복한 장면일 수도 있고, 너무나 즐거운 장면일 수도 있고, 어떤 식으로든 그 감정이 너무나 그렇게 고양되고 인상적이어서 평온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. 평온해서 인상적일 수 있잖아요. 이런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가는데, 보통은 이런 것들이 뭐 감정적으로 꼭 고양되어야 하느냐, 뭐 이렇게 흥분되어야 되느냐,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순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, 오롯이 그 순간을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을 이렇게 잘 떠올리더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통은 이런 순간들은 뭔가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의 그런 경험들일 경우들이 많이 있죠.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때도 그렇습니다. 보통 그런 순간들, 뭔가 마음에 좀 깊은 응어리나 맺힘이 있는 장면들이 그렇게 떠오르는데, 꼭 그렇게 안 좋은 장면만 떠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. 뭔가 좋고 인상적인 장면도 이렇게 떠올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. 저는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조금 많이 기억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비교를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 말을 하기 이전의 장면도 몇 장면은 뭐 자꾸 좀 떠오르는 몇 장면이 있어요. 흐릿하지만 인상적으로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고, 굉장히 어린 시절의 장면을 떠올랐고 그때 감정도 있어서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나이 때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 자꾸 좀 회상하면서 좀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경우인데,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.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. 어렸을 때 뭐 생각나는 게 거의 없어요. 물론 그런 분들도 최면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.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. 이것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 순간에 잘
집중하고 있었는지, 그 순간에 오롯이 존재하고 있었는지, 바로 그 차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숙제나 아니면 무슨 지금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걱정 이런 걸 하면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, 우리는 그런 순간의 경험은 잘 담아내지 못하죠.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그 순간에 오롯이 집중하는 순간은 우리의 영혼이 꼭 그 순간에 이렇게 떠올리더라는 것입니다. 많은 이제 깨달은 사람들, 깨달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. 지금 현재를 살아라.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 그랬나요? 우리 영혼들의 자산은 그 경험들이고, 그 경험들이 다음 생에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산인데, 그런 자산을 가져갈 때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한 사진처럼 담아서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오감을 동원해서 이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집중하고 이 순간에 머무르고 이 순간에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더 많이 담아내더라는 것입니다. 사진을 찍어가듯이.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 정말 멋진 경험을 하고 있다. 정말 이 순간에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다. 만약에 그렇다면 그 순간을 오롯이 나의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그 순간을 그대로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. 만약에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웃는 모습,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 다시는 보지 못할 그 지금 이 순간, 이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그 모습,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이 기억할 수 있게, 내 영혼이 가지고 갈 수 있게 그 순간을 오롯이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또 이런 수많은 좋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? 뭐 여행을 하면서, 친구랑 함께 하면서, 가족과 함께 하면서,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그 순간을 오롯이 선명하게 간직할 수 있다면,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, 다음 생에서도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지금 이 순간 행복하라. 이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꼭 그런 순간이 겨창한 순간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길 가다 보게 되는 어떤 꽃 한 송이, 아니면 우연히 맞이하게 된 차 한 잔을 맞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, 이런 작은 순간들,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기억이 되고 소중한 추억이 될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에 오롯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, 그 순간을 오롯이 즐기는 것,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다음 삶을 이어가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고 더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,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더 다음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